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 습관 또는 공부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10대, 20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이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고 뭐 절대적인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내용 한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이 내용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것을 좀 취사 선택을 한다면 공부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4가지 먼저 처음 요약을 가면은 책을 지저분하게 보지 않는다. 습관, 루틴이 중요하다.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이나 정신승리를 하지만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4번째는 몸뿐만 아니라 멘탈이 쉬는 것도 중요하다. 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을 지저분하게 보지 않는다. 책 같은데 우리 책 막 공부를 하면서 보다가 책 여백 같은 데다가 막 빼곡히 막 작은 글씨로 필기해 놓고 빽빽하게, 그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화려한 색 형광펜 막 여러 개 써가면서 뭐 녹색, 분홍색, 뭐 노란색 여러 가지 이런 화려한 형광펜을 여러 개 쓰는 것도 눈에 부담을 주니까 비추한다는 거. 어차피 중요한 내용은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밑줄 정도 긋고 뭐 간단하게 메모하는 방식으로 책에다가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가 책에다가 무슨 책 여백에다가 필기를 빼곡히 하고 색칠놀이를 한다고 해도 큰 가치가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필기를 자세하게 해놓는다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내가 너무 자세하게 써놓은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팔리게 되어 시간을 뺏기고 색칠놀이한 거 구경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기억을 더듬어 봐도 뭐 과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책을 빌려서 보면은 거의 그냥 연필로 밑줄만 그어 있고 필기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뭐 선배들 책을 빌려서 보면은 일단 책이 되게 깔끔하고 글씨도 뭐 이렇게 잘 쓰는 것도 아니야. 근데 분명한 거는 그분들은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중요한 포인트를 머릿속에 제대로 넣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혹시나 책을 지저분하게, 일부러 지저분하게 책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너무 힘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관련된 내용을 다 담으려고 책 그 여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트에 너무 열심히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중요한 게 머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책을 지저분하게 보지 말고 최대한 깔끔하게 그냥 밑줄 정도 긋고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다. 다양한 색의 뭐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색칠놀이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눈만 필요해져. 자, 2번째, 습관, 루틴이 중요하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예전 회계사 공부할 때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오전 8시까지 도서관에 출근을 해서 저녁 11시까지 계속 있었어요. 컨디션이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뭐 대낮이라든지 밥 먹고 와서라든지 뭐 좀 졸리는 타임이 분명히 있죠. 공부가 좀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는 노는 것보다는 잠깐 뭐 잔다든지 주변 산책 같은 걸 하면서 좀 조용히 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락이라든지 우리 뭐 오락 아니면 뭐 게임, PC방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공부에 쏟아야 할 어떤 나의 소중한 에너지가 오락에 가고, 그리고 오락 뭐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락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잔상이 되게 오래 남죠. 아, 이 타이밍에 내가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잔상이 머리에 남아있는 이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락이라든지 무슨 뭐 모바일 게임 이런 거는 쉴 때라도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임에 대한 잔상이 오래 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공부를 갉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락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공부하다가 좀 안 되더라도 좀 약간 잔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쉬는 게 좋은 것 같다. 예전에 제 기억을 돌아봤을 때 예전에 한때 그냥 공부 안 되면 조금 그냥 놀다가 다시 또 하고 이랬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냥 뭐 공부 안 될 수 있지, 그냥 오늘 조금 놀아야지, 좀 잘 놀아야 뭐 조금 있다가 오후나 내일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니까 뭐 공부 좀만 안 되면은 PC방 가서 좀 놀다 오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키는 대로 공부하다가 공부 좀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내키는 대로 막 놀다 보면 페이스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페이스를 되돌리기 위해서 시간이 꽤 들죠. 그 놀았던, 특히 게임이라든지 뭐 오락을 했던 그런 잔상이 머리에 꽤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부를 방해를 했던 거죠.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공부가 잘 된다는 이유로 새벽에 공부하고 아침에 잠에 드는 이러한 패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 시험을 볼 텐데 이 오전 오후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뭐 맨날 뭐 새벽에 공부하고 아침이랑 낮에는 자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시험에 임박해서는 결국 밤에 자고 아침 오후에 공부하는 사이클로 신체 리듬을 맞춰야 될 텐데
막상 시험 임박해서 적응을 못하면은 어쩔 건가요? 시험장 가서 졸고 있을 거야? 혼자 새벽에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할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루틴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을 보는 아침 그리고 오후 시간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신체 리듬을 맞춰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이나 정신승리를 하지만 시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스톱워치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스톱워치 하나 갖다 놓고 시간을 재는 거죠. 하루에 순 공부 시간 내가 몇 시간 찍었냐.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말씀드린 습관, 뭐 루틴에 따라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전업 수험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총 이게 몇 시간이야? 총 뭐 15시간 정도 되죠. 중간에 밥도 먹고 쉬고 뭐 이런 걸 했을 때 제 그냥 느낌에 하루 평균 순 공부 시간 8시간 정도 꾸준하게 찍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8시간에서 한 10시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되게 오버를 해가지고 막 순공부 시간 12시간 이상을 찍겠다 해가지고 거의 안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날은 뭐 필 받아서 공부가 잘 될 수 있겠지만 다음날이나 분명 여파가 올 거예요. 오늘 뭐 12시간 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 여파가 되게 크다면 오늘 한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많이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스톱워치 같은 거 시계 뭐 딱 눌러서 하루에 순공부 시간 난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찍겠다. 이번 뭐 루틴의 중요성과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다라는 거. 근데 스톱워치를 활용을 안 하면 스스로 이렇게 자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죠. 아, 나는 오늘 뭐 되게 열심히 한 것 같다 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야. 이게 스스로한테 거짓말 또는 뭐 정신승리가 되겠죠. 오늘 열심히 했어. 하지만 순공부 시간을 따져보면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톱워치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네 번째 포인트. 몸뿐만 아니라 멘탈이 쉬는 것도 중요하다. 공부라는 게 우리 지금 뭐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장기 레이스잖아요. 공부라는 이 장기 레이스를 뛰다 보면은 무너지는 순간이 분명 언젠가는 와요. 몸만 피곤해 쩌는 게 아니라 이 정신, 이 멘탈도 지치는 시점이 언젠가는 분명히 올 텐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멘탈도 충분히 쉬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 뭐 치팅데이라고 아시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뭐 반칙을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의미의 치팅데이인데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좀 몸에 안 좋은 거일지라도 그렇게 먹으면서 뭐 몸에는 조금 안 좋을지언정 그래도 정신적으로 되게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 뭐 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쪼이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헬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치팅데이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치팅데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주일에 하룻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놀고 쉰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는 뭐 오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신나게 노는 거지. 그리고 일요일은 하루 전체를 푹 쉬었어요. 장기 레이스를 뛰는 데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루틴의 하나죠. 정신적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뭐 이런 루틴이 아니었나. 이렇게 하룻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면서 신나게 놀고 뭐 PC방을 가든 만화방을 가든 술 한잔을 하든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뭐든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풀어주는 거죠. 토요일 밤에 그렇게 한번 놀아주고 일요일에는 하루 푹 쉬는 거. 일요일 밤에도 세게 놀면 안 되고 다음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는 조금 정적인 느낌으로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일요일 하루는 원 없이 푹 잔다든지 가볍게 동네 뭐 산책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푹 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만 또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인데 이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당장 다음 주 주말이 시험인데 이번 주 주말에 이렇게 놀아 제끼고 뭐 이러면은 안 좋은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한 시험 5주 전 정도까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완전히 푹 쉬는 이런 패턴을 유지했던 것 같고 시험이 또 임박을 하면은 한 달이나 5주 정도 남았을 때는 그래도 완전히 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노는 걸 자제하고 시험 한 5주 전부터는 그래도 멘탈을 좀 덜 쉬게 해주는 일요일에도 완전히 뭐 풀로 쉬는 게 아니라 점심 먹고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멘탈이 쉬는 것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좋고 그리고 시험이 한 달에서 뭐 5주나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많이 남지 않았다 라고 할 때는 그래도 하루 전체를 쉬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좀 조절을 해가지고 덜 쉬는 방향으로 페이스 조절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 책을 지저분하게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습관, 루틴이 중요하다.
세 번째, 스톱워치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이나 정신 승리를 할 수 있지만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몸뿐만 아니라 멘탈이 지칠 때도 분명히 오기 때문에 멘탈이 쉬게 하는 것도 몸이 쉬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공부 습관이라든지 공부 방법,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잘 취사 선택을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